예, 안녕하세요. 한국전통놀이학교에서 진행하는 어, 제3차 전통놀이 공개강좌 교육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놀이학교에서는 전통놀이를 배우고 싶은 분, 그리고 심화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공개강좌를 진행 중인데 제1차, 제2차에 이어서 이번 주 6월 8일 수요일에 제1강, 2강이 진행되고 6월 15일 3강, 4강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강좌는 줌이나 비대면이 아니라 유튜브에 해당 6월 8일, 6월 15일 19시에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전통놀이 채널인 전통놀이 TV에서 자유롭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제1회 1강 전체적으로는 9강이 되겠는데요. 전통놀이 종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전통놀이의 종류는 여러 분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개념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래놀이, 전통놀이, 민속놀이라고 해서 개념 규정을 했는데 전래놀이에서는 공기놀이라든지 실뜨기라든지 그리고 영화 오징어 게임에서 널리 알려진 오징어놀이 이런 것들이 전래놀이에 속하고요. 전통놀이는 칠교도, 쌍욕, 저포, 격방, 장기, 바둑 이런 것들이 전통놀이에 속하겠습니다. 문헌적 근거라든지 역사적 개성성이 아주 뚜렷한 그런 놀이를 전통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시풍속이라든지 지역 단위로 특별한 날에 행해지는 민속놀이 가운데는 단오에 하는 그네뛰기라든지 씨름이라든지 또는 겨울에 하는 연날리기 그 다음에 다리밟기 이런 것들은 민속놀이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영화 오징어 게임의 첫 장면에 나오는 바로 이런 딱지치기는 아주 전형적인 전래놀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절에 따른 놀이를 분류가 있습니다. 봄놀이, 여름놀이, 가을놀이, 겨울놀이. 그래서 매사냥, 그래뛰기, 탑돌이, 그다음에 풀치기 이런 것들은 봄놀이에 속하는 거고요. 강강수월래 또는 메뚜기 잡기, 그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등산을 즐기는 등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가을놀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이제 얼음이 얼었을 때 보통 이제 팽이치기도 하고 썰매 타기도 하고 그다음에 윷놀이라든지 자치기 이런 것들은 주로 겨울에 하는 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소에 따른 분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노는 놀이들, 장기나 바둑과 아주 전형적으로 실내에서 노느라면 그네뛰기나 씨름은 실외에서 그리고 실내와 실외에 동시에 할 수 있는 놀이, 그걸 복합놀이라고 해서 윷놀이는 방 안에서도 할 수가 있고 바깥에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딱지치기라든지 이런 것도 방에서도 할 수도 있고 실내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복합놀이입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른 놀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 그 다음에 어른놀이, 또 성별에 따른 놀이들이 있죠. 성별, 남자놀이, 여자놀이, 그리고 복합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전통놀이의 종류를 종합적으로 배우는 게 첫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1회 2강은 전체적으로는 10강에 속하겠습니다. 전통놀이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전통놀이의 인문적 관점은 이제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 있는데 오늘은 그 인문적 관점에서 전통놀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전통놀이의 역사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전통놀이는 기본적으로 전통성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성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어느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들 그것이 계속해서 연면이라는 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문화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것이 전통성이라면 개성성은 오늘의 관점에서 그 역사의 연속성 속에서 그걸 역사적 개성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의 연속성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오늘날 확인하는 것이 개성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의 전통성과 현재의 개성성을 합해서 현대적 의미의 문화 콘텐츠화하는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징어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놀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치성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의 가치성이라든지 또는 축제에서의 페스티벌에서의 가치성 또는 시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행사의 가치성, 그다음에 레크레이션으로서의 가치성, 이런 것들이 다 현대화에 속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전통놀이 인문학에서 배우는 것은 어떻게 전통놀이가, 특히 판놀이는 도박형이 많은데 이 놀이와 게임과 도박형의 이 경계선을 어떻게 잘 넘기면서 도박 지향이 아니라 건전한 놀이 지향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놀이의 인문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놀이적 개념,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리고 쌍방향이 놀이의 특성이라면 게임은 일방향입니다. 단방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승부욕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게임을 하니까, 그래서 기계와 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승부욕과 단방향이 있다면 도박은 중독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욕망과 내 욕망의 싸움에서 욕망을 빼앗는 것, 그렇기 때문에 도박이 가장 위험하고, 게임이 그 다음 단계라면 놀이는 그런 면에서는 무지 건전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전통놀이의 인문학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전통놀이의 규정합니다. 전통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전통놀이는 제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전통적인 문화, 원형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어져 오는 것을 제일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전통놀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특히 민속놀이는 군사적 의미에서의 훈련과 마을을 지키는, 마을의 공공 안녕을 지키는 그런 군사성이 가미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그 마을 단위나 사회 단위의 정체성, 동질성을 확인하는, 주로 세시풍속을 통해서 전통놀이가 행해지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전통놀이의 고유적 기능, 곧 여가성이죠. 휴식과 오락성을 가미한 이런 것들이 전통놀이에 규정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놀이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전통놀이의 인문학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 15일 제2회 1강, 전체적으로는 총 11강에서는 전통놀이를 배우고 전통놀이에 대한 역사적 의미라든지 또는 학문적인 관점, 지식적인 관점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책이나 어떤 논문이나 어떤 접근, 그러니까 정보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것을 배우는 게 전통놀이의 단행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놀이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종류만 배워놓으면 전통놀이에 대한, 특히 전통놀이 지도사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 정도의 지적 체계는 갖춰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2회 1강, 제3강, 전체적으로는 11강에서는 전통놀이의 중요한 책에 대한 소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호모 루덴스를 포함하고 있죠. 그중에 전통놀이에 직접적으로 전통놀이의 주제라든지 전통놀이의 종목에 대한 개념은 한국의 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튜어트 컬린이라는 미국의 민속학을 하신 분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놀이 소개서가 되겠습니다. 1895년에 쓰여졌으니까 벌써 120년이 훨씬 지났죠. 그때 당시 컬럼비아 박람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장된 소장품을 가지고 한국의 놀이를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의 놀이를 이렇게 비교한 아주 대표적인 전통놀이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책이 바로 한국의 놀이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총 6권짜리로 한국민속대관이라는 거작이 만들어집니다. 그중에 제4권이 세시풍속과 전승놀이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큰 전통놀이 관련된 책이다. 이렇게 해서 알라딘 중고서적 같은 데서 아마 총 6권을 사도 좋지만 꼭 필요하신 분은 제4권을 아마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개인이 쓴 책 중에 가장 잘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책일 수가 있는데요. 한국 민속놀이의 연구라고 해서 최상수
선생님이 쓰신 책으로 1988년도에 성문각에서 나왔습니다. 셋이 민속놀이라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앞으로 전래놀이까지 포함해서 전통놀이를 널리 보급한다면 꼭 참고해야 될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3강에서는 전통놀이에 관련된 뭐 논문이나 단행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일 제4강 전체적으로는 12강이 되겠죠. 전통놀이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오목소녀나 장기왕은 전통놀이를 소재하는 대표적인 단편영화, 독립영화입니다. 특히 장기왕이라든지 오목소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연기에 여기에 데뷔를 하거나 여기에 참여한 배우들이 훗날 꽤 유명한 탤런트나 배우로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놀이는 워낙 많은 주제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편영화, 독립영화의 소재로 쓰게 되면 정말 많은 그리고 의미 있고 재미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 총 12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소개가 있을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극에서 전통놀이가 소개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5년 전, 10년 전에 사극에서는 전통놀이가 소재로서 들어가지 않았었어, 소품으로도. 그러나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사극에서 전통놀이가 소품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정조, 이산과 의빈, 성씨의 이야기를 담은 오썸의 붉은 끝동에서는 칠교도가 등장을 했고요. 대박이라고 하는 사극에서는 이렇게 쌍욕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극에서 지금 전통놀이가 소품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화로서 오목소녀라는 바둑에 오목을 두는 방법이지만 그래도 아주 재미있게 시나리오 자체가 잘 짜여진 이런 영화가 되겠고요. 뭐 장기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그 영화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전통놀이 문화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능으로서 예능에서도 많이 그러니까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예능에서 전통놀이 대회를 열어서 뭐 전통놀이 왕을 뽑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린이나 청소년 일반인들의 예능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전래놀이 전통놀이가 아마 가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문제적 남자라고 하는 그러한 예능에서는 이렇게 칠교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풀어온 방식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화 콘텐츠 가운데 예능이 접근할 수가 있고요. 뭐 이것 말고 우리가 이제 문화 콘텐츠로서 할 수 있는 게 축제, 시장, 학교, 놀이, 그다음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원 연수 이런 거 할 때 예전에 레크레이션이 중심이었다면 레크레이션의 한 형태로서 전래놀이, 전통놀이가 결합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문화 콘텐츠가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3차 공개 강좌에서는 전통놀이의 전통성과 활용성을 중심으로 해서 총 4개의 강좌가 개설되고 유튜브에 링크를 해서 그 시간대에 누구나 다 수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지금 전통놀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SNS, 소셜 미디어를 소개해 드린다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전통놀이 TV입니다. 개설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전통놀이 콘텐츠를 그리고 지금은 이론적인 것이 좀 많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 전통놀이를 직접, 전래놀이를 직접 할 수 있는 놀이 방법에 대한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이곳에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전통놀이 공개 강좌가 지금 총 8강좌가 지금 올라가 있고 이번 4개까지 하면 공개 강좌 12개가 전부 전통놀이 TV 유튜브 채널에 다 공개가 되겠습니다. 또 전통놀이의 역사 현장이라고 해서 전통놀이가 어떻게 역사적 현장에서 구현됐는지를 찾아가는 역사 탐방의 한 콘텐츠로서 현재 사회에 걸쳐서 지금 전통놀이 역사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유럽이라든지 연해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 지역에서 있는 역사 현장까지 포함해서 전통놀이 역사 현장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통놀이에 대한 소개라든지 전통놀이와 관련된 콘텐츠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 전통놀이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통놀이 TV와 함께 전통놀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전용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놀이 학교 2022-2022는 누구나 초대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리더나 공동 리더만이 아니라 여기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지인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와서 전통놀이에 관한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통놀이 밴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제3차 전통놀이 공개 강좌 교육 내용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